제 채널에 다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고 있는 비행기. 비행기는 정상 궤도에 올라 무난히 운항 중이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폭발음이 들렸고 잠시 후 비행기는 조각으로 나뉘어 추락한다. 세르비아 출신의 여성 베스나 블로비치. 어린 시절 그녀는 영국의 전설적인 록밴드인 비틀즈를 동경해 대학생 때 영국을 여행하게 된다. 이것을 계기로 영국에 매료된 그녀는 단순히 런던에 자주 놀러가고 싶다는 생각에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꿈꾸기 시작하였고, 그렇게 그녀는 꿈을 위한 노력을 시작한다. 1971년 그녀의 나이가 22살이 되던 해 블로비치는 유고슬라비아의 항공사 JAT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당시 그녀는 평소 앓고 있던 저혈압 때문에 신체 검사에서 탈락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다. 그런데 이때 블로비치는 한 가지 편법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녀는 검사 전에 커피를 굉장히 많이 마셔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실제로 이 행동으로 저혈압을 숨겨 신체 검사에 합격한 블로비치는 승무원으로서 일을 시작하게 된다. 1972년 1월 25일 사건 하루 전날인 이날 블로비치는 보조 승무원으로서 비행을 마치고 덴마크에 도착하였는데, 다음날 비행 전까지 여유가 있어 동료들과 함께 쇼핑을 하며 시간을 보냈고, 처음으로 와본 덴마크에 설레임을 느끼기도 했다. 1월 26일 사건 당일, 전날 스웨덴으로 돌아갔던 비행기는 오후 1시 30분경 다시 스웨덴을 출발하여 1시간의 비행 끝에 코펜하겐 공항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블로비치와 다른 승무원들은 비행을 마친 승무원들과 교대해 근무에 들어갔는데, 이때 해당 항공기에서 내린 승객 중 한 명이 이상할 정도로 짜증을 내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고 비행기에 올라 다음 비행을 준비한다. 이제 비행기는 예정대로 유고슬라비아의 자그레브로 이동한 뒤 그곳에서 마지막 목적지인 유고슬라비아의 베오그라드 공항으로 갈 계획이었다. 오후 3시 15분경 코펜하겐 공항에서 이륙한 비행기는 이제 10,000m의 고도에 올라 비행 중인 상태였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엄청난 굉음의 폭발음이 들렸고, 그와 동시에 비행기는 폭발적인 감압으로 추락을 시작한다. 이 힘으로 결국 비행기는 기체가 부분적으로 부서져 떨어져 나갔고, 체코의 스르브스카 카메니체 마을 상공에서 산산조각이 난 잔해를 뿌리며 추락한다. 폭발 발생 당시 블로비치는 비행기의 후미 쪽에 위치한 상태로 외부로 튕겨나가지 않은 채 그대로 기체와 함께 추락하였는데, 이후 추락 지점 근처에 있던 마을 주민이 잔해 더미를 살펴보던 중 갑자기 한 여성의 비명소리를 듣는다. 이에 그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급히 달려갔는데, 놀랍게도 그곳에는 블로비치가 산채로 누워 있었다. 처음 발견 당시 블로비치는 머리는 비행기 밖으로 나와 있었고 하체만 기체 안에 있는 채로 거꾸로 누운 모습이었는데, 청록색의 유니폼을 입고 구두를 신고 있었지만 그녀의 옷은 대부분 혈흔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방금 10,000m 상공에서 추락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의식이 또렷한 상태였다. 더욱이 운이 좋았던 건 당시 블로비치를 발견했던 마을 주민 홍케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의무병 출신으로, 그는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블로비치가 정신을 잃지 않도록 옆에서 간호하였다. 그리고 당시 블로비치가 발견된 지점은 눈이 가득 덮인 산비탈이었지만 숲이 울창하게 형성되어 있었고, 이 지점에 미끄러지듯 비스듬히 착륙한 흔적으로 보아 추락의 충격이 많이 분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거기다 그녀의 병력이었던 저혈압이 오히려 그녀의 생존에 관여했을 것이라고 여겨졌는데, 당시 기내 폭발이 발생한 후 엄청난 감압이 일어났을 때 신체가 스스로 보존 모드로 전환하여 그녀를 빠르게 기절시켜 심장을 보호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사건 이후 당시 1960에서 80년대에는 크로아티아 민족주의자들에 의한 유고슬라비아 민간인 공격이 잦았었는데,
앞서 기내에서 발생한 폭발은 수화물 칸에 실려 있던 서류 가방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 또한 그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추가적으로 사건 당일 비행기의 중간 경유지였던 자그레브를 향해 한 기차가 운행을 하던 중 동일하게 폭발물이 터지는 사고를 겪게 되었는데, 두 사건 모두 동일인에 의한 공격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비행기에 타고 있던 총 28명의 탑승객 중 블로비치를 제외한 27명 모두가 세상을 떠났고, 그들은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밖으로 날아가거나 충돌 지점에서 발견되었다. 앞서 홍케의 간호를 받던 블로비치는 병원으로 옮겨져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두개골 골절, 골반 골절, 그리고 척추와 갈비뼈가 부러지고 다리가 모두 부러져 있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일시적으로 하반신이 마비되는가 하면 수일간의 혼수 상태를 겪기도 했지만, 다행히도 무사히 깨어날 수 있었고, 사고 발생 약 2주 뒤에야 자신이 비행 추락 사고를 겪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녀는 잠시 기절하기도 했다. 블로비치는 사고 발생 몇 시간 전부터 사고 발생 후 몇 주가 지난 시점까지 모든 기억을 잃어버렸고, 이후 체코 프라하에 위치한 병원에서 퇴원하여 유고슬라비아의 베오그라드로 이동하였는데, 비행기로 이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혹시나 트라우마가 걱정되어 최면을 제안했지만, 그녀는 기억이 전부 지워져 두려울 것이 없다며 정상적으로 비행기에 올라 이동하였다. 이후 베오그라드의 병원에 입원한 그녀는 혹시 모를 괴한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24시간 경찰의 밀착 보호를 받아야 했고, 1972년 6월이 되어서야 병원을 퇴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무려 10개월이 더 지나서야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그마저도 평생을 절뚝거리며 걸어야 했지만, 낙하산 없이 가장 높은 곳에서 낙하에 생존한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오르며 유명인사가 되었다. 이후 그녀는 자신의 근무지인 JAT에서 화물 계약 관련 사무직으로 업무에 복귀하며 행복한 인생을 기대하였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했다. 블로비치는 남편과의 이혼과 회사로부터의 해고, 그리고 특정 정치색을 드러내며 활동하였고, 큰 사고의 생존자라는 꼬리표가 평생 동안 그녀를 따라다니며 괴롭게 하였다. 결국 2016년 12월 블로비치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에 방문한 친구들에 의해 아파트에서 숨을 거둔 그녀가 발견되었고, 그렇게 그녀의 고달픈 인생은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 대한 의견이나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